선수가 이미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 벌써 이미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이미 기술이 대단했잖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메시도 그랬고 마라도나도 그랬어요. 호날두는 좀 늦게 했다고는 하지만 하여튼 어릴 때 기술이 좋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기본에 완벽해야 되겠죠. 손흥민 선수도 그 어릴 때 아빠가 얼마나 그 손흥민 존에서 슛 때리는 거 보세요. 그 확실히 다른 사람하고 다르지 많은 연습을 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공 날아가는 궤적이나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저는 선체력 후기술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많이 얘기했어요. 그럴 때 저는 거꾸로 했습니다. 역발상. 선기술 후체력이다 이거야. 체력은요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축구선수가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에 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뭐 운도 좋았고 여러 가지 뭐 응원도 정말 전 국민이 응원하고 난리를 쳤던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기 같은 거는 우리들도 별로 손색이 없다고 봤어요. 히딩크 감독이. 그런데 체력이 부족한 거는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특수훈련 지도자 PT, 요새는 뭐 PT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특수훈련 개인마다 다 그 사람한테 맞게 하는 훈련이잖아요. 그런 걸 도입해가지고 선수들을 반을 죽여도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라는 게 그렇거든요. 순발력은 근육의 부피하고 이 근육의 부피, 근육의 굵기하고 비례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술을 부리던 선수한테 체력을 업그레이드 시켜놓으면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잘 들어가는 거죠. 수비도 잘 되고 슛도 더 세고 또 패스하는 것 능력도 굉장히 빨라지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를 만들었던 겁니다. 기본기를 잘 갖춰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는 아주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안정환 선수가 뭐 헤딩으로 슛 넣고 그랬지만 그건 뭐 조금 잘하는 선수 수준이지만 세계적인 뭐 메시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과 비교할 때 뭐 뛰어났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4강이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단합이 잘 되고 작전을 잘 되고 특히 피구 같은 대단한 포르투갈 선수들 뭐 이런 선수들을 맞춤식으로 누구는 어떻게 돌고 어떤 스타일로 그래서 제가 체육 장학사를 할 때요 항상 이런 걸 했어요. 전국대회에 나가가지고 우리의 기술을 보여주면 안 되는 종목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뭐 테니스나 뭐 축구나 이런 거는 기술 보여준다 하더라도 맡기가 어려워요. 워낙 기술이 다양하니까. 그런데 유도, 태권도, 씨름 뭐 이런 종목 같은 거는요. 게임 나가면 급할 때는 다 자기 기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 알면 그것만 막으면 그 선수는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 전에는 절대로 출전 금지를 시켰어요. 전국대회에 못 나가게 했어요. 왜? 기술이 노출될까 봐 그런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새는 정보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탁구 선수에게 계속 공을 던져주면서 치게 만들어. 그러니까 신유빈 선수처럼 나이가 적어도 잘 치게 되는 거죠. 왜? 나이가 적지만 어린 시절에 더 많은 볼을 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어른이라 하더라도 다 이기는 거예요. 그건 뭐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이 사람의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이렇게 시냅스가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되면 될수록 이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보이는 것처럼 운동도 똑같습니다. 이 시냅스가 저는 이제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제가 테니스를 매일 즐기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구기 운동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이 옆으로 지나가도 반응 시간은 늦어. 근데 내 친구 축구하던 친구를 보면 같이 테니스 배웠는데도 그 친구는 옆에 가는 걸 탁 잡아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신경에서 부족하다는 걸 내가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한테 오는 것만 에러 없이 잘해도 괜찮이 치는 사람이라는 소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계적인 선수, 뛰어난 선수가 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옆으로 지나가는 것까지 순간적으로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운동, 그거는 바로
운동신경이 얼마나 많이 시냅스가 연결되어 있느냐하고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기를 지나면 죽어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60%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탁구 선수, 내가 탁구를 잘 치고 싶어서 30살 넘어서 탁구 배우러 가요. 뭐 40살 넘어서 가요. 그래가지고 무진장 연습을 많이 해요. 그래도 선수 출신에 비해서 60%밖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추어들은 아마추어들끼리 붙고 선수들은 선수들끼리 붙잖아요. 배드민턴도 그렇고 테니스 다 그렇습니다. 그 어린 시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 시절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요. 5살 때 3만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애는 평생 천재예요. 우리나라엔 그런 천재가 사실상 없었어요. 정말 뛰어난 천재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 옛날에는 이율곡, 이황, 이태계, 강감찬, 이런 사람 정도? 그리고 또 몇 사람 있을지 몰라도, 괴테라든지, 세계적으로 제 역사상 가장 똑똑했던 사람이 괴테라 그래요. 또 존 스튜어트 밀이라든지, 마클렌젤로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천재라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이 별로 태어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정말 천재로 키우려고 그러면 처음에 지식을 획득 도구는 듣는 거기 때문에 애들은 말을 할 수도 없어요. 눈으로 보기도 초점도 잘 안 맞아요. 그럴 때 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것이라도 많이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린 시절에 5살에 3만 단어를 이해했으면 평생 걔는 똑똑한 거지 하다가 공부 못하고 이런 건 없어요. 물러서는 건 없어요. 이강인 선수 실력이 밑으로 후퇴하겠습니까? 더 잘하면 잘하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장착이 되면 영원히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장착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가장 좋은 말이 뭐냐? 7살 버릇 여든 간다. 이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육아 속담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하나 짚자면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2년 때 히딩크 감독을 못 만나서 우리가 4강에 들기 어려웠어요. 히딩크 감독은요, 하기 전까지 국민들한테 욕을 먹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조건 강팀하고 했어요. 약팀하고 해봐야 효과 없어요. 그거는 져야 돼. 가서 그런 강팀하고 붙어서 돈도 많이 들었겠죠. 게임 좀 해달라 그래야 되니까 우리 대한축구협회에서. 그래도 어렵지만 항상 강팀을 불러다가 맨날 졌어요. 그러니까 매일 지다 보니까 선수들이 똘똘 뭉치고 단점도 파악하게 되고 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4강이 들은 겁니다. 이 훌륭한 지도자의 그리고 운동 처방을 아주 낱낱하게 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동기부여를 해주고 성취 동기를 강력하게 하는 거죠. 저도 테니스를 가르쳐가지고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선수를 제가 키운 사람입니다. 정말 센스 있게 상황에 맞게 동기유발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잘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됐겠습니까? 저는 지도자가 가장 중요한, 가장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 두세 번째쯤에는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기 종목, 운동 종목을 운동할 때 그냥 보통 다른 사람이 하던 식으로 연습을 하면 더 잘할 수가, 어떻게 해서 잘할 수가 있겠어요? 메시나 마라도나가 다른 사람처럼 훈련했나요? 그 동영상을 보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어린 시절에 마라도나 훈련하는 것, 메시가 훈련했던 그 동영상을 보세요. 정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훈련을 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선수인 경우에도 그 클럽이나 학교에서 훈련하는 거 가지고 만족한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빠가 코치가 되세요.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한 선수를 지금 독일 유학에 가 있어요. 그 선수가 반드시 국가대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우선이다. 기술을 장착시켜라.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선수들. 김연경 선수가 배구 잘하는 이유가 뭔가요? 키가 작았어요.
후보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연습 죽어라고 해야 돼. 수비가 좋아. 사실 공격보다 수비가 더 좋아요. 그 김연경 선수가 공격도 좋은 건 분명하지만 그렇게 모든 면에서 잘하는 선수가 참 드뭅니다. 그래서 배구 여제라는 소리가 있었잖아요. 그 기술이 문제라는 걸 말하죠. 그런데 키가 갑자기 컸어요. 그러니까 볼 게 뭐 있어요. 키도 수비도 좋고 모든 걸 다 잘하는 데다 키까지 컸으니까 뭐 배구 여제라는 소리 들을만 하죠. 초등학교 때 전국 우승을 하려면 기술은 아무 필요가 없고 축구 같은 경우에 무조건 뛰만 빠르면 된다고 하는 그런 축구 지도자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기면 뭐 하겠어요? 초등학교 우승해가지고 뭐에 써먹었습니까? 이 선수의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기술이 좋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손기술 후체력이다 이거야. 기술이 아주 현란하게 지금 진다 하더라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때 좀 지면 어때요? 많이 져봐야지만 또 운동하기도 되고 그렇잖아요. 기술이 화려하고 정말 기술이 좋아요. 제가 손흥민 선수가 제가 있던 제가 교육청 장학사일 때 우리 육민관 중학교의 중3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춘천의 후평중학교랑 게임을 하는데 우리 선수는 키가 커요. 후평중학교 선수는 작습니다. 우리가 센터링을 하잖아요. 코너킥을 차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조그만 애들이 다 잡아 공을. 그래서 졌어요. 기술이 부족한 거죠. 말하자면. 기술이 우선입니다. 하여튼 체력은 일주일만 훈련시키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기술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된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학교에서 운동하는 걸로만 딱 그치면 절대로 잘할 수가 없죠. 제가 지금 국가대표하는 테니스 선수 아빠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빠한테. 학교 훈련 시간은 절대로 관여하지 말고 당신이 애를 연습을 더 시켜라. 그랬더니 어느 날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더니 현재 국가대표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어떻게 우연이 있습니까? 기술에. 운동신경, 학력도 공부 잘하는 놈이 계속 공부 잘하잖아요. 정현이하고 그 선수하고 항상 1, 2등을 했어요. 정현이가 1년 선배고 그 1년 아래입니다. 그 친구가. 계속 우승하면서 가가지고 서로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우연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빠가 직접 기술훈련을 창의적으로 많이 연구해가지고 시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